안녕하세요. 친절한 야약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철분, 헤모글로빈, 보통 빈혈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부족했을 때 빈혈이 있는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보통 예전에는 빈혈이 있다 그러면은 철결핍성 빈혈, 그러니까 철이 내 몸에 철분이 들어오지 않아서 빈혈이 생긴다, 혈이 부족해진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과연 지금 현대인들 사실 고기 섭취도 많이 늘어나고 철분 부족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철분이 부족하신 분들이 뭔가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릴 분은요, 38세 여성분입니다. 천식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이 두 가지 질병에 걸려 계신 분이에요. 이분의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5개월 전에 거실에 있는 책장을 잠자는 방에 옮겨놓는 그날 기침을 새벽 4시, 5시까지 하기 시작하여서 2주에 책상을 다시 거실에 내놓았지만 기침이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서 3개월쯤 되는 쯤에 갈비뼈가 한 대씩 나가서 총 3대가 금이 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이에 이비인후과 한의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지만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원래 다니는 기능학병원 예약일이 다가와서 천식약 처방받고 좀 나아지다가 다시 기침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맘카페에 뒤져서 진료 잘하는 병원 찾아가서 이비인후과 가서 치료받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 소견으로는 천식은 확진받았고 기관지 확장증도 의심된다고 하셔서 큰 병원에 가서 CT 촬영해야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하여서 지금 예약을 한 상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은 약 11년 정도 전부터 앓고 계셨고요. 알레르기 비염도 앓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사실은 이제 천식에 대한 그 포인트보다도 이분이 앓고 있는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보통은 궤양성 대장염이 있으신 분들은요, 혈변을 보기도 하시고요, 아주 지속되는 설사가 유발이 되거든요. 근데 이분께서 빈혈로 고생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기침이나 이런 설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지속된 그 빈혈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게 훨씬 더 삶에서 불편함이 많다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항상 어지럽고 굉장히 피곤하고. 그런데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빈혈이 있으니까 철분제 먹고 고기도 잘 먹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과거의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제가 보면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분명한 거 그 안에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 내 몸 안에 출혈성 질환이 있다. 뭐가 위가 출혈이 있든 장이 출혈이 있든 특히 여성분들은요, 자궁 근종에 의한 출혈로 인한 출혈 때문에 빈혈이 생기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혈액검사지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신장이 안 좋아, 나는 빈혈이 있어, 그러면 그 포인트만 갖고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을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혈변을 조금씩 뭐 피가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더라도요, 매일 조금씩 염증으로 해서 소실되는 그런 철분들이 몸에서는 매일매일 이게 쌓이기 때문에 극심한 빈혈로 이어질 수 있어서요. 이분도 헤모글로빈 수치가 거의 6.8까지도 떨어져서 6.8이면 정말 거의 보행이 안 될 정도인데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그리고 또 빈혈 수치가 6.8이었다가 또 11로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어느 날은 갑자기 고기를 많이 먹고 해서 철분 수치가 올라가고 어느 날은 그렇게까지 떨어지고,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철분 수치는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건 내 몸에 출혈성 질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철분제는 드셔야 돼요. 우리가 독에 밑이 빠졌다고 해서 그러면 그래도 물이 필요하다면 빠지는 걸 감수하고 나더라도 계속 채워줘야 되는 것처럼,
어딘가 새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즉각적인 효과가 지속적으로 되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분께서 그 병원에 예약을 하셨고 이제 입원 계획이 있으셔서요. 입원을 하셨는데 기관지 상태를 보니까 천식 증상도 너무 심하고 해서 그때 당시에 소론도라고 하는 그 스테로이드를 6알을 처방을 한 일주일 정도 집중적으로 받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입원하시면은 흡입으로 하는 스테로이드, 그리고 또 주사로 먹는 약으로 이렇게 계속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으시면서 어느 정도는 좀 안정이 되셨다고 하십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병원 치료를 마치고 이제 저랑 영양소 관리를 시작을 했는데요. 우선 일단 병원에서 준 약이 막 어마어마했어요. 뭐 항생제부터 시작해서 기침 멈추는 약, 가래 멈추는 약, 뭐 스테로이드까지 쫙 여러 가지 약들이 이제 이걸 갖고 퇴원을 하셔서 약을 드시고 있는 중에 이제 영양소 관리를 시작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후에 이제 연락을 하셨어요. 기침도 조금 많이 좋아졌고, 병원에 갔더니 지금 그렇게 많았던 약들을 거의 다 줄여가지고 소론도 하루에 한 알에서 하루에 2번 정도 필요할 때만 드셔라. 그것도 이제 필요할 때만 드셔라라고 처방이 바뀌었고요. 그 많았던 그 항생제나 이런 것들도 다 줄여가고, 이분이 평상시에 세리타이드라고 하는 흡입기, 천식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 그 제제인데요. 그 흡입기를 250짜리를 하루에 3번 정도를 평균적으로 쓰고 계셨는데요. 지금은 현재 한 달에서 2달 정도 지금 지났는데요. 하루에 1번 내지 심하면 2번, 그렇지 않으면 1번 정도 쓰고 계셨다고 하세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설사를 하긴 하는데 좀 많이 줄었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이 궤양성 대장염이 천식과 같은 질환입니다. 일종의 제가 천식은 기관지에 생긴 아토피라고 표현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궤양성 대장염, 이 크론병은요, 대장에 생긴 아토피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대장 안에 염증이 계속 진행되고 피부 아토피처럼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대변 보실 때마다 터지기도 하고 염증이 생기니까 혈변을 보기도 하고 계속 설사를 하는 그런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크론병과 천식을 함께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렇다면 또 하나의 원인이 무엇일까? 이분이 정말 높은 수치를, 안 좋은 수치를 가지고 있었던 게 호상구 수치예요. 호상구 수치가 입원할 당시에 20이 나왔습니다. 제가 앞서서 호상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시간을 잡아서 호상구에 관련된 질환들을 좀 묶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호상구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그때 좀 자세히 또 드릴게요. 어쨌든 이분은 호상구 수치가 20까지 올라가 있었고요. 음식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이미 만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확실히 기능학 병원을 다니셔서 그런지 그 병원에서 음식 알러지 검사를 하신 상태였는데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도 쌀은 경계치에 들어가 있었는데, 쌀, 보통 잘 나오지 않는 굴두, 그리고 칸디다균, 제가 평상시에 말씀드렸던 계란, 우유, 밀가루, 보리 이런 건 기본이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알러지원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호상구가 20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검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마스트 검사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마스트 검사를 하셨는데 진먼지, 진드기, 각종 진드기, 곰팡이, 음식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갈 길이 정말 멉니다. 호상구 수치 너무 높은 상태고요. 음식 알러지 이렇게 많고 또 환경 알러지까지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크론병하고 천식까지 가지고 2가지 질병을 갖고 싸워야 되는데 좀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우선 일단 한 달 좀 남짓 넘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우선은 소론도도 줄여서 처방을 받으셨고, 그리고 설사도 좀 많이
지금도 설사를 하세요. 그런데 예전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고, 이 혈변 보는 거는, 혈변은 눈에 지금 보이진 않는데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레타이드 하루에 한 번 정도 사용하고 계신다고. 앞으로 정말 내 몸이 진짜 건강해지고 싶다고, 10년 넘게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데 거기에 천식까지 더해져서 이제는 병원약을 먹어야 될 약들이 정말 이 위에 꽉 차서 이제 위장병까지 걸릴 그 상황이어서 너무나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희망적으로, 제가 어제도 통화를 드렸었거든요. 어떻게 잘 생활하고 계시는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조금 복잡하시죠. 이 분의 사례가 여러 가지 설명해 드릴 게 너무 많은데 다음 시간에 호상구에 대한 설명 좀 드릴 거고요. 오늘 좀 제가 주제에 맞는 마무리를 드린다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지면 내 몸에 어딘가 염증으로 인한 출혈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의심해 보셔라. 이분도 왜 본인이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은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런 대로 잘 먹고 뭐 코피를 매일 흘리는 것도 아니고 생리량이 많은 것도 아닌데 왜 나는 이렇게 헤모글로빈 수치가 오르락내리락 반복하는지. 그리고 한 달이 좀 넘어서 헤모글로빈 수치 검사하셨는데 13이 나왔어요. 네. 거의 그냥 정상이죠. 그래도 철분제 먹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한두 달 정도만 좀 더 관리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나 장벽에 그런 그 흡수도가 잘 되고 천연으로 된 제제들이 있거든요. 그걸로 제가 한 달분을 드렸었는데 우선 철분 수치도 올라가 있고 염증에 대한 방어가 됐기 때문에 이 철분 수치가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전혀 모르시고 계셨다고. 철분은 철분대로 따로, 뭐 장은 장대로, 천식은 천식대로 다 따로따로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몸에 생기는 염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파생되는 이런 증상들이라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좀 크론병은 사실은 흔한 병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크론병을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철분 수치와 크론병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